드시더니 또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약이었나 봐. 맛있게 드시더니. 진하탕. 이 아이스 커피는 유리잔에 좀 주시라고 제가 4번 말씀드렸는데. 아 근데 이 컵이 훨씬 더 그 온도를 잘 지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곧 가을로 와요. 자, 그런데 폭염도 폭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렇죠. 아 맞아요. 이제 실내외 뭐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자태료가 1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 저희도 자칫 확산세가 가속화되면 마스크 착용하고 방송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오늘부터 좀 거리두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리두기인데 왜? 저하고도 거리 좀 아 그러니까 주시죠. 거리를 좀 두고 싶은 사람하고 네. 두고 싶잖아요. 자, 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뒤쪽으로 가더니 안고 있던 걸 내려놓고 나옵니다. 그냥 두고 갔다 잊어먹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딱히 맡을 곳 없이 그냥 버리고 간 거죠. 유기견을 안락사한 것처럼 꾸민 뒤 개농장에 넘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잠깐 나눴었던 그랬죠.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다시 봐도 막 또 막 우라가 치밀고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또. 전국에 유기동물 보호 센터가 한 300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 사설 보호소에서 위탁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제 문제가 된 것도 정읍 시가 위탁을 준 보호소에서 식당으로 아휴. 가게 된 그런 경위가 됐던 것이. 정읍 시는 이제 직영으로 하겠다는 그 동물보호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 이후에 전라북도가 점검을 했는데 임실과 순창도 네. 결국엔 문제가 있어서 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아가고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해가고 이런 건 참 좋은 일인데 일단은 좀 유기견이 많이 안 생기는 게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가족도 사실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진 않잖아요. 반려견과 함께 매일을 생활하는 우리 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약간 보면서 주먹이 점점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이렇게 진짜 부들부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부들부들. 있냐. 그리고 진짜로 우리 강아지 진짜 아들로 생각하는 건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죠. 네. 그런 가족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나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전국의 유기동물만 해도 한 8천 마리가 되는데 그렇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년에 그것도. 반려동물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아직 우리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반려동물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유기견과 유기견 보호 시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키맨을 모시고 우리가 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왠지 나오실 때 이렇게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안고 나오실 것 같았는데. 아, 상당히 좀 커서. 네네 그렇군요. 반려인이시군요. 네.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동물을 위한 행동 회원이면서 그 전라북도의 동물보호면 감시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1000만이 되나요? 1000만이 아마 넘을걸요. 거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 그쵸 5,100만이니까 네. 거의 뭐 5분의 1 정도. 한 집에서 2마리 키우는 집도 그렇죠. 있고 저희 집은 하니까. 3마리니까. 예. 7월에 정읍에서 유기견이 사육농장으로 이송된 것까지 그 과정 참 누구보다 참 분노하셨을 것 같고 네. 안타까움이 네.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소, 보호센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뀌어야 유기동물 보호소가 아니라 네. 유기동물 안락사라는 단어가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를 현재 봤을 대부분. 때는 네, 네.
보호소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네. 안락사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들어오는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이 10일간의 공고기간을 통해서 주인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재입양을 대부분 입양되는 확률은 그다지 높질 않아요. 대부분 한 입양률은 전국적으로 한 30%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안락사 플러스 자연사거든요. 네. 이제 저는 처음에 자연사라는 게 그냥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네. 사실 네.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자연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자연사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연사예요? 자연사가 유기되는 동물들은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배회하다가 포획되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혹시도 제대로 못하죠. 네. 그리고 피부병이라든지 기타 어떤 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픈 강아지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죠. 죽는 걸 네. 말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네. 또 그 아이들이 이제 보호소에 들어오면 대부분 네. 보호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음.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동물일수록 그런 병에 더 노출돼서 집단으로 감염이 이제 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자연사인 거예요. 그게 자연사인 음.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동물 보호소라는 그런 게 음. 조금 굉장히 무색하게. 그렇죠. 보호를 해주지를 보호가 못하고 전혀 아니에요. 있으니까요. 처음에 저는 끈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바닥에서 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장인데 떠 있다 그래서 끈장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배변 배설물 관리가 처리가 밑에를 용이하려고. 철망으로 해놔가지고 네. 그렇죠. 그럼 예, 예. 쌓이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예, 빠지게 그냥. 밑으로 빠지게. 실은 그 뜬장 자체가 시설 자체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동물 그렇죠. 학대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강아지가 이, 네. 이 철창 때문에 발을 제대로 딛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발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뭐 네. 무릎 관절염 생기고 그런다. 그렇죠. 고관절이라든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네. 저희 집에 개농장에서 구제원 반려견 막내 하나가 있는데 네. 걔는 앉아서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개농장 그 뜬장에서 불안하니까. 그렇죠. 자세가 그리고 안 나오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급증하고 있는 야생 들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명색이 보호지만 왜 그렇게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의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행정 해줄지. 인력이 또 부족하고. 네, 가장 기본은 생명에 대한 존중.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안락사 할 경우에는 마취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이완절을 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전라도 고성군에서 고성 그렇죠. 네. 90마리 정도를 네, 마취제 없이 그냥 근육이완절. 그것도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운데서. 그렇죠. 그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거고. 개별 주사기로 하나의 동물을 안락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수의사법과 관련이 아. 있죠. 근데 그냥 주사기 하나로 다 그걸 다 그냥 놨다고 줄줄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그건 그냥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그렇죠. 도의죠. 맞아요. 저는 그런데- 사실 그 네. 안락사라는 표현도 너무 싫어요. 안락사, 이것도 사람이 네. 안락하려고 안락사 갖고 네, 복극물 강제 주입사라고 좀 네.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걔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로 얘네는 죽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걸 주사를 맞고 죽는 거예요. 안락사 한 그 유기 동물을 네. 어떻게 처치합니까? 우리 동물법에 의하면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 동물보호 시스템상에서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냥 그냥 쓰레기하고 쓰레기. 똑같이 네, 그렇죠. 그렇게 처리가 되냐 소각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 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읍 사건 터지고 나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정확하게 동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를 가진 어떤 한 존재로서 생명권이 있죠. 네. 행복해지고 싶고 그쵸. 고통은 피하고 싶고. 맞아요.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유럽에서는 한 1970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동물권에 대한 의견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1978년인가 그 동물 권리장전, 동물의 존재로서의 권리, 그다음 생명 존중받으로서 권리, 그리고 학대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권리를 선언한 바가 있어요. 상당히 앞서갔네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1990년대경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꽤 됐죠.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1988년도에 그 올림픽이 있었었죠. 네. 1991년도에 이제 외부에 실은 내부에서 어떤 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동물보호법이 실은 제정이 됐거든요. 올림픽 관련해서 네.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나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랬죠. 근데 이게 동물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좀 유명무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벌 수위가 해외에 비해서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과태료 그러니까. 300만 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은 벌금. 그래서 동물 유기가 하나의 범죄라는 그 과태료 벌금하고는 명백히 다르거든요. 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네. 전주시하고 출장을 나갔어요. 목줄을 안 했을 경우, 배변 처리를 안 했을 경우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강제 조사권 같은 게 없고. 그렇죠. 동물보호법에 대한 기준 정의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 법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동물법은 윤리적인 이유 그런 것보다는 동물 학대 행위 방지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의 주체보다는 그냥 보호의 보호 대상. 관리. 보호의 네, 대상. 보호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 시작점, 첫 단추가 잘못 떼어져 있기 관점부터 때문에 잘못돼 있다. 네.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전주시에서 동물복지과를 신설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전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동물복지과를 신설했는데 좀 더 네. 이제 동물복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고 네.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입양센터라든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 입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만 좀 조성되고 연계되어 있는 센터들만 좀 있어줘도 많은 수의 우리 유기견들이 주인을 네.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은 유실된 동물들을 포획해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가 동물 보호 시스템에 올리는 거죠. 네. 보호 이후에 유기견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보호소는 이제 전국 최초로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으로 이렇게 분류가 해가지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공원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벌써 관리가 안 돼요. 여기는 넓은 공간에서 뛰어노고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생기가 있고 얼굴이 맑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벌써 가면 힘이 없고 벌써 관리가 안 되니까 입양하러 오셨다가도 그냥 보고 그냥 가시는데. 들어오세요. 아빠 왔어.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일로 와. 얘 같은 경우는 눈도 적출했고 다리 하나도 절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회복 기간이라 여기서 최소한 한 3개월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로 와. 까미, 왜 그래?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아이가 보호소 1번. 트라우마가 있어요. 남자나 좀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경계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좀 손을 태워가지고 좋은 집으로 입양을 보내려고. 우리가 그 안락사를 하는 게 첫째 조건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버려진 애들이 많으니까 그 대책이 없고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저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건이. 얘 엄마 최근에 언제 봤어요? 아까 있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 일단 케어하고 어미 포획틀로 구조할 수 있게 할게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잘 있었어? 시골 개들이 그냥 풀어놓고 키워서 그 아이들이 야생에 나가가지고 이 시골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끼리 교배를 해서 이런 데도 아무 데나 풀숲에다 놔요. 그러면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나워져.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돌아다니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구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 네가 생일약하고 이렇게 짜거든. 얼마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딸내미. 벌써 9마리잖아요. 오늘만 지금 12마리 구조했거든요. 뭐 대형견부터 해가지고. 근데 늘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다 지자체에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봉사자분들이 봉사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이제 후원하신다고 후원 계좌를 뭐 정기 후원하겠다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눈은 이제 동그랗게 했고 뭐가 필요하세요? 이러면 저희는 입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입양을 보내면 후원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입양률을 높이는 거. 가야 되니까 SNS에다가 입양 홍보를 올리거든요. 사진 예쁘게 찍어서 글을 올리면 입양문의가 와요. 지저분하면 애들이 쉽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입양 가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청결적인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고려하고 있다가 근처에 여기 유기견 보호소 있는 걸 알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깨끗한 것 같아요. 봉사자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보호소를 만들어야 이 아이들도 복지가 더 좋아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 식의 보호소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처럼 그냥 개방을 하면 어려운 점이건 힘든 일들, 특히 힘든 거를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개방을 하라는 거예요. 분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유기동물에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실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부러. 내가 네. 키우던 개가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다른 네. 지역에서도 거기 가서 그나마 좀 버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네. 한다는 것이 네. 보자.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또 군산에 와서 막 버리시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호센터에서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세 곳의 동물병원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동물병원에서 이제 맡아주고 있는 거라서 그런지 네. 아예 못 보여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애가 자꾸 짖는다고. 그래서 원장님이 진료를 보셔야 되는데 걔가 자꾸 짖어가지고 진료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마음 좀 상했어요. 사실 갔다가. 그러니까 세아 씨 같은 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을 네. 거예요. 저 말고도 또 한 분이 또 이제 오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애를 못 봤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보면은 수의사들 위탁을 받고 있어요. 네. 대부분 동물병원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동물병원 내에 어떤 그런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사람들이 인가가 없는 어떤 그런 곳에 현장. 예,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위탁하는 건 실은 옳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래서 전주시에도 그 동물보호센터를 오래전부터 추진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가장 그게 옳은 방법인데 문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님비 현상. 그렇죠. 네. 그 부지 선정 어려움이 있어서 전주시도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됐거든요. 이렇게 입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호소의 그 실태들, 그러니까 막 피부병 걸려 있고 차갑게 짖으면서 대들고 이런 걸 보고 누가 입양에 가겠어요. 맞아요. 입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죠. 동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마당개라고 부르죠. 진도 믹스라든지 그러한 그 유기동물들은 전혀 국내에서는 입양이 되질 않아요. 물론 품종만 말씀하다시피 찾잖아요. 네,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요. 애들 아파트 문화에서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양 보낼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해외에 연계해서 보내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드는 비용이 한 마리당 거의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개인 활동가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입양센터와 같이 그리고 이제 모든 재입양되는 동물들은 동물 등록이 되고 그리고 동물 등록뿐만 아니라 입양해 온 사람들에게 교육,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같이 모든 이제 원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정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네. 입양 잘하는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포인핸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각각 지역별로 유기된 동물들을 다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진과 동물에 대한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네가 입양을 원한다 하면 그 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하고 잘 맞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좀 좋은 사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영국에서 온 쌤께서 혹시 영국에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 아니고 한국에 살지 오래됐는데 제가 아는 것은 어제 전화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입양을 하고 싶으면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신청까지 해야 돼. 신청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약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다 확인하고 다음에는 아기를 만날 수 있어. 근데 가족이면 모든 가족분 다 가서 만나야 돼. 뭐 알레르기 막 그런 거 검사해야 돼요. 문제 없으면 그냥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고 그런 거 다 괜찮으면 그 입양 받을 수 있어. 입양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은 유기를 또 쉽게 하지 않겠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울 경우 세금을 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면 키우는 사람들 좀 더 고민하겠죠. 독일은 굉장히 그 입양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봐요. 여러분에게 정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첫 번째, 자녀가 있는가? 두 번째, 강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기르고 돌볼 수 있는가?
찾고 있는 견종의 성격이나 기질이 나의 생활 방식과 적합한가? 부모 견이 상을 받았는가? 반려견뿐만 아니라 실은 반려묘도 해당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런 자신 있게 의미가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다번입니다. 4번. 자, 그러면 저는 나번입니다. 저도 4번. 확실합니다. 네, 3번이 맞습니다. 이야. 네. 찾고 있는 견종의 성격이나 기질이 나의 생활 방식과 적합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품종마다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시간을 얼마만큼 낼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반려견과 일치해야만이 반려견은 행복한. 예를 들면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를 키워요. 막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강아지인데 내가 집에서 늘어져 있는 걸 좋아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다른 좀 문제인데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세요. 반려견도 사냥 행위를 보이는가? 저는 첫 4번. 번째, 견종에 따라 다르다. 사냥 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그렇다. 아니다. 사냥 행위는 행동장애다. 네 번째, 훈련을 통해 사냥 행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개는 원래 사냥 본능이 있지 않나요? 본능이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사냥 행위를 못하게 제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 저도 라번입니다. 저는 4번으로.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가 보네요. 아,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데요, 네. 선생님? 견종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아, 이거 맹점이네 이거. 네, 왜냐면 개잖아, 개. 그죠? 네. 개는 어디서 왔죠? 늑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품종교를 만들면서 그 본성을 조금씩 줄여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개는 개일 뿐. 두 문제를 다 네. 틀린 우리 세아 씨는 반려견을 뭐 입양해서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사실은. 고양이는 산책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문제 다 맞춰야지 입양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히 입양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문제 겨우 맞췄지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반려견을 입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나 중심이 아닌 개 중심에서 반려견을 가족으로 들였을 때는 끝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반려견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 또는 사왔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유기견이 좀 줄려면 유기하지 않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책임감 그렇죠. 있게 키우는 거. 그리고 이 등록제는 좀 필히 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돼도 네. 유기견 수는 확 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반려동물 등록제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등록이 된 게 30% 미만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실은 모든 반려동물들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인식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외장형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나중에 떼어버릴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은 실됐을 경우에 주인을 찾기라는 게 힘들죠. 네. 시 등록하는 거 10,000원이면 되더라고요. 네, 맞죠? 네, 맞아요.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놔주고 10,000원만 내면 되니까 네.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교육을 좀 제대로 받으면 향후에는 좀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동물은 귀엽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애들이 졸라서 반려동물을 집에 들여오잖아요. 나중에는 부모님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게 네. 반려가 아니라 네. 애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 문화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과 함께 있지 않은 비반려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반려인으로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이 반려동물 이렇게 안고 가는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앤 덕분에 동물에 대한 애정과 존중, 사랑까지 배려까지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했고 비반려인으로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짭수다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뭐 머릿속에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짭수다는 저는 좀 차가울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섭다. 무섭다? 왜요? 아니,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는데. 정말 이 무섭다? 반려동물을 보면서 네. 사랑에서 시작됐지만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 사랑이 깨졌을 버려진 때. 유기견을 보면서, 유기동물을 보면서 사랑은 무섭다. 예, 우리 지용 쌤. 반려동물을 함께 생활하고 계시거나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린 말씀, 함께 살면 가족입니다. 새 가족을 맞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끝까지 책임집시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평생 기다립니다. 동물도 다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네, 다 수다왕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다왕은 누굽니까? 인정.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애정과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호센터도 세 곳이나 다녀왔잖아요. 오늘 말씀이나 질문도 정확했고. 아니 왜냐면 저도 사실은 우리 하멘커님하고 또 우리 지용쌤처럼 안 키웠을 때는 그렇게 네. 동물을 그런 시선으로 볼 줄 몰랐었어요. 동물은 마당에서 크는 거야. 무슨 집안이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엄마가 키우던 앵무새를 제가 이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감정을 다 느껴요. 사람 같아. 설마 수다 꼴찌는 이번 주도 안 하겠죠. 수다 꼴찌.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확률상 내가 될 자, 수다 꼴찌는 누굽니까? 네, 저기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는데. 아이고. 지용쌤. 아니 할 때가 됐어요. 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야, 이게 확률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좀 진행을 정말 프로답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은데 워낙 잘하셨고 수다왕이. 저는 두개 뭐 다 중간에 그냥 그냥 하나 고르는 거죠? 고르셔야 돼요. 아니 수다 꼴찌가 오랜만에 돼가지고 잊어먹었어. 하나만 마시면 되는 줄. 근데 색깔이 똑같아서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생가치스 아니에요? 꼴찌 이 수다탕이 약했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후속 촬영했잖아요. 아니 꼴찌탕이 너무 약해요. 렌트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시면 사과 주시죠. 뭐예요? 참을 만해요. 아니 뭐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아니 맛있게 먹었죠.